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고 화면 녹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풀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지 푼 거 지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습지 필기 사진 플러스 채점 혹은 채점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중력 단원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문제, 지구 위 A 위치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안 보여줬더라고요.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해줬는데, 자, 지구의 A 위치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 건데,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어디다?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구의 중심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뭐에 비례를 할까요? 여러분,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를 합니다. 선생님, 물체의 무게 아닌가요? 물체 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력의 크기 자체가 무게잖아요. 그럼 무게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건데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는요. 기억은 여러분 힘의 시작점, 힘의 작용점을 얘기를 하고 디귿은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니은이다. 힘의 크기를 나타내요. 화살표가 더 길수록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자, 5번.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를 쓰래요.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 여러분, 힘의 크기 뉴턴입니다. 자, 6번. 무엇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이고 무엇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래요. 다리에서 측정하든 지구에서 측정하든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 질량.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지구에서 1kg의 물체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1kg는 약 9.8 뉴턴이라고 얘기를 한 걸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1kg의 물체의 무게라고 물어봤으니까 1kg 곱하기 9.8 사실은 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9.8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kg다? 2kg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9.8 곱하기 2 하면 16, 9, 18, 19.6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8번. 지구에서 무게가 1200 뉴턴인 물체는 달에서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와 달의 중력을 비교를 하면은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 이거니까 지구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니까
여러분 달에서 그러면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니까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들겠다. 그래서 1200 나누기 6을 하면은 200뉴턴이 되겠습니다. 200뉴턴이 답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근데 계속 무게와 질량의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몸무게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60kg이에요, 50kg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중력은 어디에서나 비슷해요. 지구에서가 중요해. 지구의 중력은 어디에서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게, 질량을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데요. 사실은 다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구분해서 쓰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측정 도구와 측정하는 양을 옳게 짝지으래요. 자,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윗접시 저울, 양팔 저울, 얘들아, 질량이죠.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은 무게가 되겠죠. 이거 잊지 마시고 10번, 우주정거장과 같은 무중력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밀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밀려갈까요? 작은 물체가 더 빨리 밀려갈까요? 무중력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를 밀었어요. 큰 물체가 더 빠르게 밀려갈까요? 작은 물체가 더 빠르게 밀려갈까요? 자, 더 빠르게 밀려가는 건 작은 물체예요. 얘들아, 우리가 무게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00kg을 내가 이렇게 해서 미는 것과 1kg 미는 거 어느 게 더 빠르게 밀려가겠어? 당연히 1kg이 더 빨리 밀려가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탄성력. 자, 탄성력 가보겠습니다. 탄성력 1번.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하고 2번.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성과 탄성력을 좀 더 구분해 주세요.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 한쪽 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겼대요. A점에서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 탄성력은 힘의 방향이 어디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원래 상태는 이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돌아가려면 이쪽으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왼쪽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손으로 용수철을 더 많이 느리거나 압축시켰을 때 손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용수철을 더 많이 느리거나 압축을 시켰대. 그러니까 변형의 정도가 더 큰 거예요. 변형 정도가 더 크다. 변형의 정도가 더 크니까 내가 원래 돌아가려는 성질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이 더 커질 거니까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변형을 많이 할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번. 그림과 같이 고무풍선을 1N의 힘으로 눌렀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우리 고무풍선을 1N에 눌렀을 때 탄성력의 크기는 같이 1N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6번. 용수철을 많이 느릴수록 탄성력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들아, 변형 정도가 더 크면은 탄성력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변형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도 커진다. 더 많이 느린다는 건 변형 정도가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니까 답은 탄성력도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얘들아? 7번 가볼게.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켰대요. 당기는 힘 일정하게 증가시켰어요. 용수철이 늘어나는 뭐가 당기는 힘에 뭐하여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얘는 용수철 저울인 거는 같고 용수철 저울 맞고 자, 용수철을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킬 때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당기는 힘에 비례한다. 커지면 얘도 커진다. 길이가 많이 늘어날수록 당기는 힘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비례라는 뜻이고 자, 8번 가볼게요. 거의 나왔다. 완전 순식간이죠? 풀 때는 오래 걸렸는데 이게 풀이를 하면은 순식간이라니까. 자, 8번.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 용수철이 추 대신 물체 A를 매달았더니 4cm가 늘어났대요. A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오른쪽 그래프 그림과 같았습니다. 추의 무게를 점점 1뉴턴씩 늘렸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추 대신 물체 A를 매달았는데 4cm가 늘어났대요. A의 무게는 대략 몇 뉴턴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 4cm 이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더 이어서 그려볼게요. 짠! 안되네? 왜 안될까? 자, 짠! 더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보면은 4cm인 데는 아무래도 대략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5N일 테니까 1씩 늘어나서 그러면 4cm가 늘어났을 때는 요렇게 읽으면 되겠죠. 3cm 늘어났을 때는 4N이었으니까 4cm가 늘어나면 대략 5N이겠구나.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략 5뉴턴 정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늘어난 거니까 용수철 길이로 무게도 볼 수 있겠다.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다.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웠다. 자, 마지막이에요. 조금 더 힘내보시고 마지막 같은 추 2개를 매달았대요. 2개 같대. 추가 같다. 그러면 일단은 질량이 같다. 질량이 같은 추 2개를 매달았대요. 6cm 늘어나는 근데 6cm 늘어나는 용수철에 같은 추를 3개 매달았대. 늘어난 길이는? 자, 질량이 같은 추 2개가 있을 때 6cm야. 그럼 1개 있을 때는 몇 cm겠어? 1개 있을 때는 3cm겠지. 2개인데 6cm야. 그럼 1개는 3cm고. 그럼 3개는 얘들아? 그렇죠. 9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cm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를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막상 질문하거나 문제 풀면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질문을 해주세요. 자, 필기사진 꼭 보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